정겨원의 입시 건축론, 입시 건축론의 정겨원입니다. 오늘도 안전모를 쓰고 입시 건축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과학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과학 계열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자연과학 계열은 요즘에 아주 핫하죠. 우리 학생들도 관심이 많고 요즘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저는 공대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이런 이제 자연과학 계열 쪽에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연과학 계열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되고 있고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 그 안에서도 또 쪼개집니다. 학과도 많이 쪼개지고,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기초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학이 있고, 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을 토대로 해서 기초과학을 응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응용과학이라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가장 적절한 조합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공학으로 나눠지는데 큰 틀로 보면 기초과학, 공학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은 뭐냐? 자연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기초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은 쉽게 얘기하면 자연 현상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자연 현상의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흘러가고. 그러면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원리를 파악했다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제 기초과학은 원리를 발견하고 현상을 발견하고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초과학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핵심 질문을 자연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과학은 그럼 그 원리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응용과학, 공학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탐구의 대상 내지는 연구의 대상이 뭐냐? 탐구의 대상은 물질이라고 했죠. 물질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물질이죠. 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수많은 공기 입자와 뭐 다양한 입자들 안에서 지금 서 있는 거고, 그 입자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이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기도 하죠. 세포 안에 있는 또 작은 물질, 더 작은 물질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 물질도 각각의 물질의 원리에 의해서, 물질이 작동하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탐구하는 게 바로 물질을 탐구하는 대상의 자연과학, 보통 이제 물리학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 생명, 그다음에 우주, 이 우주가 또 어떻게 형성됐고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 우주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수체계, 그러니까 수리적 수학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응용과학이나 공학은 이런 기초과학에서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인간에게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또 그 인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계. 그다음에 그 기계가 작동하려면은 그 힘의 전달이 필요하겠죠. 회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신소재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신소재는 다양한 얘기가 이제 신소재가 되겠지만, 보통 요즘에 신소재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세라믹 내지는 이제 천연 섬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얇고 부드러운 섬유지만 뭐 잘 찢어지지 않는 뭐 이게 특별한 섬유, 뭐 아니면은
돌멩이를 녹여가지고 만든 어떤 그 물질인데 웬만한 강철보다도 강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재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도 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을 하려면은 다양한 재료들, 이런 어떤 물질을 건축의 물질로 쓰는 것이 단단하고 좋을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이게 이제 공학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학이랑 자연과학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연구 방법에서는 기초과학의 연구 방법은 보통 이제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죠. 저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저 현상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어났을 거야. 가설이죠. 그러면 그 현상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어났을 거야라고 이유를 만들었으니까 그 이유에 따른 실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냈다면 하나의 이제 원리와 공식이 또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식 같은 경우도 숫자도 수학자들이 수많은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저렇게 풀면 될 거야 하면서 하나의 수식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기초과학의 연구 방법인데, 이 기초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가설을 정하고 그 가설에 따른 실험을 하고, 실험을 증명해내면 원리가 되는 거고, 실험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또 다른 가설을 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응용과학 쪽에서는 이미 이제 원리들은 다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설계나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프로토타입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건물을 크게 짓기 전에 작은 샘플링을 해보면서 이게 이 정도 무게로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 뭐 지진에 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 시제품이라고 하죠.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을 직접 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대에 가면은 학생들이 공대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공과대학 탐방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공장 같습니다. 막 두들기고 붙이고 뭐 이러면서 이 공학하는 모습들을 보면, 공학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장 노동자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진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주변도 막 실험하고 연구하다 남은 막 재료들도 막 널브러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학교의 건물, 강의실 요거하고 좀 다른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힘이 솟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무조건 공대를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전공을 보게 되면 이제 기초과학에서는 이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물리화학, 생물이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과학의 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구과학은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구과학 안에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 생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응용과학 쪽에서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공학이라는 표현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전자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전기, 그 전자의 성질, 전자를 멀리 보내고 가까이 보내고 하는 다양한 그 전자의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공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학은 그 기초 과학에서 배워진 것들이 응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공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격은, 기초과학은 약간 인문학하고 좀 비슷해요. 인문과학 계열의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면, 기초과학은 이런 자연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학 쪽에서는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성, 실용성,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에서 늘 고민하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완벽한 상품을 불량 없이 생산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현실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자,
그 1km가 되는 건물은 없죠. 지금 전 세상 이 세상에 없죠. 왜냐하면은 땅에 있는 그 중력 때문에 그 건축 기자재를 1km 위에 상공으로 올려서 건물을 짓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걸 뭐 시멘트 같은 걸 끌어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건축 기술 같은 건데, 이런 건축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됩니다. 그런 실패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실용적 가치들 또는 이제 대단한 인간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기초과학의 목표는 이제 현상의 원인 규명 및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게 되는 거고, 공학 쪽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류의 삶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문이과를 고를 때, 그래서 이공계 계열 쪽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한다 하더라도 취업을 단순히 그냥 취업이 그쪽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계열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학 계열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수학과학을 일단 잘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수학과학을 잘한다고 무조건 자연과학이나 기초과학이나 공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나 자연 현상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자연과학적이거나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공학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공계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공학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접근법으로 문이과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공부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토대로 해서 계열 선택, 과목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